오늘은 생두 내부의 구조와 결점두 로스팅 상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생두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산 로부스타, 브라질산 옐로우 버번, 콜롬비아산 수프리모, 탄자니아산 카라투 생두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산 로부스타 생두입니다. 밝은 아이보리색을 띠며 다른 생두보다 약간 크게 느껴집니다. 생두를 짧은 단면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여기 미세한 공간으로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잘 펴서 두 겹으로 겹치고 잘 말아놓은 것 같습니다. 로부스타 생두는 아라비카 생두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거나 단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진한 부분과 밝은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아라비카 생두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두를 긴 단면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짧은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이던 경계가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에서는 작은 공간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산 옐로우 버번 생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생두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며 진한 아이보리색을 띱니다. 생두를 짧은 단면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이 생두는 두 겹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칼로 생두를 자르는 과정에서도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로부스타 생두에 비해 두 겹으로 만나는 가운데 부분이 진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이 여기로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생두를 긴 단면으로 잘랐을 때도 두 겹의 경계 부분이 진하게 보입니다. 콜롬비아산 수프리모 생두입니다. 수프리모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띠고 다른 생두에 비해 그 크기가 조금 컸습니다. 생두를 짧은 단면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생두마다 가운데로 말려 들어간 부분이 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수프리모 생두도 두 겹의 경계 부분이 진하게 보입니다. 수프리모 생두는 로부스타 생두와 크기가 비슷했지만 잘라보았을 때 로부스타 생두는 통통하다는 느낌이었고 수프리모 생두는 말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탄자니아산 카라투 생두입니다. 이 생두는 제가 직접 세척하고 선별 과정을 거친 생두입니다. 불량 생두가 10%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생두 단면이 통통해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두 겹이 겹치는 가운데 부분의 진한 색이 다른 생두보다 넓습니다. 다른 생두에 비해 겉부분과 안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 사이에 공간이 적습니다. 생두의 겉부분과 안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 사이에 과육이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두의 껍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과육이 말라서 생긴 부분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아라비카 생두가 로부스타 생두보다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불량 원두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깨지거나 벌레 먹거나 곰팡이 같은 것이 끼어있는 생두를 선별했습니다. 아랫부분 불량 생두에서 벌레 먹은 것과 곰팡이 낀 것을 구별했습니다. 벌레 먹은 생두입니다.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것이 벌레가 들어갔던 구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는 생두들을 잘라보았습니다. 검은색 부분에 공간이 보입니다. 벌레 먹은 생두를 로스팅했습니다. 벌레 먹은 생두는 고르게 로스팅되지 않았습니다. 생두 각각 로스팅 정도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벌레가 뚫어놓은 구멍으로 열기가 많이 들어가서인지 그 주변이 더 까맣게 탔습니다.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곰팡이 핀 것처럼 얼룩덜룩한 생두를 모았습니다. 표면이 깨끗해 보이지 않는 절반 정도의 원두는 내부도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낀 것처럼 표면이 깨끗하지 않은 생두를 로스팅한 결과입니다. 원두 표면의 주름을 따라 열이 많이 들어가서 탄 부분이 보입니다. 불량 생두는 골고루 로스팅되지 않아서 하나의 생두에서 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스팅할 때에는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곰팡이 낀 것 같거나 깨지거나 벌레 먹은 생두를 잘 선별해서 로스팅해야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정성껏 더 좋은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